아까 양다일님 소리 어땠죠? 그런 이렇게 가볍게 뛰어서 갔는데 윤도현님은 그런 이런 느낌으로 가죠. 딱 붙여서 내면 그런 이런 느낌이 나요. 뭔가 확실하게 진성으로 빡 하는 느낌. 근데 얘를 살짝 이렇게 벌리면 그런 뭔가 윤도현님처럼 허스키하면서 지르는 느낌이 좀 덜해지죠. 네, 오늘은 양다일님하고 윤도현님이 같은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. 이소라님의 청혼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굉장히 반대의 결로 설명을 하는 두 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보면서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도 많고 또 공통된 것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은 양다일님이 부른 이소라님의 청혼을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근데 여러분 잠깐, 절대 누가 더 잘한 애 못한 애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단순히 서로 이런 게 다르다, 그리고 이러한 소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발 한쪽을 깎아내리면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를 폄하하고 깎아내린다는 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. 말할 거예요. 이제 우리 결혼해요. 그런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지금 들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가볍죠. 일단 뭔가 옆에서 딱 직접 들었으면은 가성으로 그냥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건가 하는 볼륨과 세기에 가까워요. 그래서 소리도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곡 느낌에 맞게 되게 살랑살랑 부르는 듯한. 자, 그리고 윤도현님 걸 한번 볼게요. 말할 거예요. 이제 우리 결혼해요.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오케이,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윤도현님은 양다일님보다 훨씬 더 진성틱한 느낌이 있죠. 제가 지난주에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건데 상합과 하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. 양다일님이 조금 더 상합을 주로 활용하시는 거고 윤도현님이 하합을 좀 더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진성같이 들리고 좀 더 가성같이 들리고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상합과 하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카드를 한번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선 양다일님의 첫 소절을 들어보면 말할 거예요. 뭔가 말할 거예요 되게 약하죠.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일단 가성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. 가성 낼 때부터 이미 말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똑같은 세기의 볼륨 같아도 그 느낌이 달라요. 말할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상태여야 조금 더 저런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가성 기반 많이 하잖아요. 양다일님 소리 들어보면 딱 가성 기반의 소리거든요. 이제 우리 결혼해요. 그쵸? 이제 우리 결혼해요. 딱 요런 소리예요. 제가 내는 것도 지금 말하는 소리의 볼륨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소리를 잘 내고 싶으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가성과 호흡이 나올 수 있게끔. 근데 호흡도 적절하게 나와야 돼요. 이게 호흡이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다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에 심지가 아예 없어요. 지금 양다일님이 내신 소리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소리는 심지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심지는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의 소리예요. 그래서 호흡을 너무 다방출시키면 안 돼요. 적당한 그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볼륨과 세기를 유지하면서 더 높은 음도 가야겠죠. 소리 잘 들어보세요. 결혼해요. 그런 늦은 저녁 헤어지며 지금 뭔가 높이 올라가는데 결혼해요. 그럼 뭔가 세지지 않죠. 결혼해요. 그럼 벌어지지도 않아요. 혹은 그럼 갑자기 조여지지도 않아요.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. 지금 양다일님은 굉장히 정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.
이게 사실 발성적으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. 이따가 윤도현님 것도 같이 더 분석을 해볼 거지만 이걸 먼저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. 저는 힘있고 파워풀한 소리, 저도 그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더 많이 느끼는데 이게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워풀하고 단단한 고음, 묵직한 고음 이런 거는 굉장히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지고요.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쭉 들어보면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음향 효과 하나도 없이 그냥 생으로 부른 거잖아요. 저걸 여러분들 옆에서 들었다고 생각해보면요, 정말 그냥 일정할 거예요. 심지어 저 노래의 지금 음역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사지오 구간 있죠. 남자들의 평균 파사지오. 거기를 계속 건드리는 음역대예요. 저 음역대를 저렇게 일정하고 가볍게, 그렇다고 아예 확 풀려버리지 않은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 발성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고 능력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다일님은 상암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두성을 아주 많이 활용하시는 보컬 타입이다 라고 소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번엔 윤도현님 거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볼까요? 말아. 뭔가 시작 톤부터 다르죠? 아까 양다일님은 말할 이런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윤도현님은 말할 이런 식으로 가시죠. 성대를 조금 더 두껍게 붙이는 거죠. 말할 그러니까 윤도현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소리를 양다일님 했던 것보다 좀 더 진성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. 이제 우리 결혼해요. 그쵸? 전반적으로 계속 가성같이 이제 우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금 더 러프하겠습니다. 아까 양달님이 소리 냈던 거는 예를 들자면 성대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가벼운 느낌인데 윤도현님 거는 두꺼워서 잘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상태로 있는 느낌이에요. 사실 발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. 더 힘들고요. 근데 윤도현님은 역시 뭐 워낙 저런 소리를 잘 쓰시니까 크게 무리 없이 가고 있죠. 그런 늦은 저녁. 자, 이런 데가 차이가 커요. 아까 양다일님 소리 어땠죠? 그런 이렇게 가볍게 뛰어서 갔는데 윤도현님은 그런 이런 느낌으로 가죠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물론 윤도현님이 지금 뭐 아예 두성을 안 쓴 건 아니에요. 아예 하합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요. 다만 양다일님에 비해서 윤도현님이 체스트를 조금 더 쓰신 거고 하합을 좀 더 쓰신 거죠. 근데 진짜 윤도현님이 사실 되게 이게 대단한 스킬인 게 뭐냐면요, 지금 여기가 음정이 B 플랫일 거예요. 그럼 C네요. C 2옥타브 C 2옥타브 C였어요. 저 C 플랫인 줄 알았는데 지금 2옥타브 C를 누가 들어도 저건 진성으로 냈죠. 근데 막 지르는 느낌이 드나요? 그럼 이렇게 막 힘을 준다거나 악쓰는 느낌 안 들죠. 진성인데 그럼 뭔가 가벼운 느낌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인 거예요. 뭐냐면 성대를 접촉하는 면적을 두껍게 붙이긴 하는데 얘를 딱 접촉시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벌려서 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붙여서 내면 그럼 이런 느낌이 나요. 뭔가 확실하게 진성으로 빡 하는 느낌. 근데 얘를 살짝 이렇게 벌리면 그럼 뭔가 윤도현님처럼 허스키하면서 지르는 느낌이 좀 덜해지죠. 그러니까 윤도현님은 락커시잖아요. 락커들은 보통 이렇게 진성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래는 부드러운 노래예요. 이 노래를 막 말할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윤도현님의 스타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반주가 그런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원곡 자체도 지금 되게 부드러운 노래인데 윤도현님이 진성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연출을 할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뭐 계산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. 본능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신 거예요. 제가 아까 양다일님이 내신 소리부터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지금 윤도현님이 저렇게 낸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우니까 뒤에 익혀야 된다고 한 거예요. 진성, 체스트를 더 활용해서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신다는 거죠.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입니다. 그런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이제 요런 데가 성대를
딱 꽉 붙인 거죠. 윤도현님의 전매 특허 같은 소리죠. 그래서 사실 뒤에까지는 이 영상에서 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설명란에 한번 보세요. 나중 가면 막 되게 락앤롤처럼 질러요. 그게 이제 더 편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성대를 조금 열어서 벌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가다가 뒤에 가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내시죠.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지금 마지막 부분 들으셨어요? 거예요. 원래 쓰시던 소리를 쓰다가 거예요. 이렇게 작아져요.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없을 거예요.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전에 성시경님 영상으로 발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데크레센도를 할 수 없다면은 불필요한 조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양다일님 거 다시 들어보면 말할 거예요. 말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. 이거 말할 거예요. 호흡 안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. 말할 거예요. 호흡 너무 많이 나오면 심지가 사라져서 아예 가성처럼 들립니다. 반면에 윤도현님은 말할 거예요. 말할 거예요. 조금 더 진성을 활용하시죠. 소리 포인트가 조금 더 낮으신 거예요.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성대를 이렇게 꽉 붙이지 않고 열어둔 채로 호흡이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게 소리를 내신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쨍하고 찌르고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두 분이 서로 가성 기반과 진성 기반 둘이 반대의 소리를 쓰시는데도 둘 다 부드럽게 들릴 수 있는 이유인 거죠. 뭐를 익히건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요. 제가 항상 가르칠 때 중요시 여기는 건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말할 거예요. 이제 우리 결혼해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발성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 줄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는 제가 막 이렇게 대본을 써서 하거든요. 그래도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근데 오늘은 조금 일부러 대본 없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조금 두서없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녹화가 됐는지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